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셨던 호두가 당신의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호두 한 줌, 간식으로 호두 과자 하나, 몸에 좋다고 챙겨 드셨나요? 뇌도 좋아지고 혈관도 튼튼해지라고 공들여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두 때문에 여러분의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단순히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습관이 사람에 따라서는 신장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실 수도 있고요. 왜 호두가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건강 전문 채널 100세의 힌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장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간은 70%가 망가져도 재생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끝나죠. 절대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신장이 막히면 그때부턴 몸에 쓰레기가 쌓이고 피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신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신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호두 이야기를 하면서 무섭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호두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호두는 우리 몸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호두를 단순히 간식이 아니라 뇌를 맑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최고의 약재라고 하여 귀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호두에는 정말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두가 왜 좋은지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두는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호두를 까서 보시면 알맹이의 생김새가 마치 우리 뇌처럼 주름지게 생겼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걸 보시고 호두가 뇌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견과류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몬드나 땅콩, 캐슈넛 같은 다른 견과류에는 오메가3가 거의 없는데 유독 호두에만 이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가 뇌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 뇌 세포들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세포들 사이의 신호 전달이 원활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팀에서 2014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약 20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호두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호두는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안쪽 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또한 호두에는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식물성 스테롤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신장학회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호두를 약 30g 정도 꾸준히 드시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5%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5%가 작아 보이지만 이게 신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상당히 낮춰주는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세 번째로, 호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것이 쌓이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데 호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비타민 E, 멜라토닌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서 몸이 녹쓰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호두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얇은 갈색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어서 호두를 드실 때 이 껍질을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스크랜턴 대학교 연구팀에서 여러 가지 견과류의 항산화 능력을 비교한 결과 호두의 항산화 능력이 다른 견과류의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호두가 훨씬 더 강력하게 활성산소를 잡아준다는 뜻이니까 항산화 효과를 원하신다면 호두를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호두는 정말 완벽한 건강식품처럼 보입니다. 뇌 건강, 혈관 건강, 항산화 작용까지 두루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호두가 아무리 좋아도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신장이 그렇습니다. 20대 때의 신장과 60대 때의 신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장의 여과 능력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줄어듭니다. 1%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30년 쌓이면 30%가 됩니다. 60대가 되면 20대 때에 비해서 신장 기능이 30에서 40%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20대 때의 신장은 새 정수기 필터와 같아서 물이 콸콸 잘 나오고 뭘 넣어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조금 무리해서 안 좋은 것을 먹어도 신장이 열심히 일해서 다 걸러내주죠. 그런데 60대 이후의 신장은 오래 쓴 필터와 같아서 처리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양의 노폐물이 들어와도 예전처럼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었을 때처럼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장에 부담이 쌓이고 또 쌓입니다.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밀리기 시작하고 이게 오랫동안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집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안 좋게 나오거나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늦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호두 자체는 좋은 식품이 맞지만 호두를 다른 음식과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그게 신장에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약도 다른 약과 잘못 섞어 먹으면 복이 되듯이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조합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신장 건강을 지키시면서 호두의 좋은 점은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호두와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조합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아침에 바나나 1개 드시면서 호두 1줌 함께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바나나도 몸에 좋고 호두도 몸에 좋으니까 둘 다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견과류와 과일을 함께 먹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바나나에 호두를 곁들여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요거트에 바나나 썰어 넣고 호두 부숴 넣어서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나나 스무디에 호두를 갈아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신장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호두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호두 100g당 칼륨이 약 440mg 정도 들어있는데 바나나는 어떨까요? 바나나 1개에 칼륨이 약 4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바나나가 칼륨이 많은 대표적인 과일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칼륨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로서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해주고 신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문제는 신장이 이 칼륨을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칼륨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칼륨이 좀 많이 들어와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칼륨을 처리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여기서 호두와 바나나를 같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30에서 40%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신장에 칼륨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처리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걸 의학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신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신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칼륨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살 김동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열심히 챙겨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내용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아침 바나나 1개와 호두 1줌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요거트에 바나나와 호두를 넣어서 드시기도 하셨죠.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르신, 혈중 칼륨 수치가 높습니다. 신장 기능도 예전만 못하시네요. 혹시 칼륨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이 어르신은 그때서야 바나나와 호두 조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드셨는데 그게 오히려 신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도 좋고 호두도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두 음식을 함께 드시면 칼륨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따로따로 드셔야 합니다. 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바나나와 호두를 함께 드시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요거트에 바나나 넣고 호두까지 넣어서 드시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 습관을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호두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조합은 바로 설탕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호두가 들어간 음식 중에 달콤한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호두 과자, 호두 파이, 호두 강정, 호두 정과, 호두 타르트. 다들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겁니다. 특히 호두 과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빠지지 않는 인기 간식이고 호두 강정은 명절이나 제사 때 올라가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직접 호두 강정이나 호두 파이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호두 강정이 만들 때 뭘 넣으시나요? 조청이나 물엿을 듬뿍 넣어서 호두를 버무리시고 설탕도 넣으시고 그래야 달콤하고 윤기가 나고 맛있으니까요. 또 호두를 꿀에 재워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꿀에 재운 호두가 몸에 좋다고 해서 유리병에 호두 넣고 꿀 부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매일 조금씩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달콤한 호두 음식들이 신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호두 자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입니다. 호두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탄수화물은 적게 들어있어서 호두만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호두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도 호두를 적당량 드시면 괜찮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설탕이나 물엿, 꿀 같은 당분이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당분들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호두의 장점이 다 상쇄되어 버리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몸은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가끔 혈당이 오르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반복적으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이 계속 많이 분비되다 보면 우리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데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이게 심해지면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높은 혈당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 속의 당분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손상시키는데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가는 혈관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사구체가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혈당이 자주 높아지면 이 사구체,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여과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시작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 신장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높은 혈당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장에 가는 혈관들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뇨병이 없으시더라도 혈당이 자주 높아지면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한 분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면 공감이 가실 겁니다. 68살 박순자 할머니인데 이분은 손맛이 좋으셔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호두강정을 잘 만드셨는데요. 명절 때마다 호두강정을 만들어서 자녀분들 나눠주시고 본인도 드셨습니다. 명절 때만 드신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만들어 드셨어요. 호두가 뇌에 좋다던데 이렇게 먹으면 맛도 있고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호두강정을 만들 때 조청과 설탕을 넉넉하게 넣으셨습니다. 달콤해야 맛있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호두를 꿀에 재워두고 간식으로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그리고 신장 수치도 정상 범위를 살짝 벗어났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여쭤보셨습니다. 호두강정 이야기, 꿀에 재운 호두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 호두 자체는 좋은데 설탕하고 꿀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이 높아져서 신장에도 안 좋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호두를 먹은 건데 설탕이 문제였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호두과자, 호두강정 자주 드시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호두를 꿀에 재워서 드시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달콤한 호두 음식들이 혈당을 높이고 결국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호두의 좋은 성분들이 설탕과 꿀 때문에 다 상쇄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호두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조합은 바로 두유입니다. 아침에 두유 한 잔 마시면서 호두 한 줌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유는 속이 불편해서 못 드시는 분들이 두유로 대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요즘은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두유 드시는 어르신들이 두쩍 늘었습니다. 거기에 호두까지 곁들이면 단백질 보충도 되고 뇌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두유 한 팩에 호두 한 줌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신장 건강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호두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두유는 콩으로 만든 음료인데 콩에도 옥살산이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시중에 파는 두유들은 대부분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칼슘을 따로 첨가한 칼슘 강화 두유가 많습니다. 한번 집에 있는 두유팩 뒤에 있는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면 칼슘이 첨가되어 있다고 적혀 있을 겁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호두의 옥살산과
두유의 칼슘이 우리 몸속에서 만나면 서로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옥살산 칼슘이 바로 신장 결석의 주요 성분입니다. 신장 결석은 콩팥에 돌이 생기는 건데 이 돌이 작을 때는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돌이 커지면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려서 큰 문제가 됩니다. 신장 결석 통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리와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오는데 출산의 고통과 비교될 정도로 아프다고들 말씀하십니다. 돌이 크면 자연적으로 빠지지 않아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셔야 하고 결석이 신장 안에서 오래 있으면 염장을 일으켜서 신장 조직이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노폐물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결석이 생기기 쉽고 한 번 생긴 결석도 잘 안 빠집니다. 제가 만났던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6살 이정호 어르신인데 이분은 우유를 드시면 속이 불편해서 오래전부터 아침마다 두유 한 팩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건강 프로그램에서 호두가 뇌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두도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두유 한 팩 마시면서 호두 대여섯 알 함께 드시는 게 이분의 아침 식사였어요.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뇌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2년 정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소변을 보시는데 소변에 피가 조금 섞여 나와서 놀라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에 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크기가 작아서 물을 많이 마시고 자연 배출을 기다려보기로 하셨는데 며칠 뒤에 결석이 빠져나오면서 극심한 통증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두유도 마시고 호두도 먹었는데 왜 결석이 생긴 거예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식습관을 여쭤보고 어르신, 두유와 호두를 함께 드시면 결석이 생기기 쉽습니다. 호두에 있는 옥살산과 두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결합해서 결석이 된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그걸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둘 다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함께 드셨는데 그게 오히려 결석을 만든 거죠.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두유 마시면서 호두 함께 드시고 계시거나 두유에 호두 넣어서 갈아 마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조합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두유와 호두는 따로따로 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호두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호두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호두와 함께 드셔보세요.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는 대표적인 저칼륨 채소라서 호두와 함께 드셔도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위 정막을 보호해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께도 좋아요. 양배추를 채 썰어서 샐러드로 만드시고 거기에 호두를 부숴서 올리신 다음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려 드시면 고소하고 상큼하면서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 흰자는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인 함량이 낮아서 신장에 부담을 적게 주는 식품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달걀 흰자는 이런 걱정 없이 단백질 보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흰자로 만든 스크램블이나 오믈렛과 함께 호두를 드시면 든든하면서도 신장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호두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호두의 오메가3와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함께 작용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약한 불에서 올리브유를 두르고 호두를 살짝 볶아서 드시면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서 영양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과 함께 호두를 드시면 호두의 좋은 점은 그대로 누리시면서 신장 건강도 함께 지키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호두를 얼마나 드시는 게 좋은지도 궁금해 하세요. 하루에 호두 4-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의 한 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램으로 따지면 약 25g에서 30g 정도입니다. 호두가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호두는 칼로리가 높아서 100g당 약 650kcal입니다.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륨과 옥살산 함량도 있으니까 적정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컵으로 치면 8잔에서 10잔 정도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옥살산 칼슘 같은 물질도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쉬워지고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면 물을 더 드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나 맑은 색에 가까우면 물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 겁니다. 단, 신장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물 섭취량을 정하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물이 차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거나 공원에서 걸으시면 됩니다.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져서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몸을 움직여 주세요. 그게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뇌 건강에 좋고 혈관 건강에 좋고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드셔야 한다는 거 아셨죠?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신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